사연입니다. 중국인들 여행이 다 풀리면서 태국의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요, 방콕 교통 체증은 더 심해지고 있고요. 인간이란 게 참 간사하더군요. 코로나 기간에 좋은 점이 있었다면 방콕 교통 체증 그래도 좀 나아진 거였거든요. 태국 여행객뿐만 아니라 주변국들 캄보디아나 라오스, 베트남 등지에도 조금씩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오늘은 한때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제패하고 주름 잡았던 캄보디아와 태국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캄보디아에 대하여 나름 설을 풀 수 있는 것은 한때 앙코르와트가 좋았어. 처음 본 앙코르 유적에 반해서 거의 1년간을 앙코르 유적지가 있는 시엠립에서 체류하였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시엠립, 정확한 발음은 시엠리압입니다. 시압, 즉 타이를 무찌르다 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캄보디아가 과연 타이, 태국을 무찔렀다? 물론 그런 역사가 태국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말이긴 할 겁니다. 앙코르 제국 9세기경부터 15세기까지라고 하는데요, 번영했다고 하는 khmer족들의 제국,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당시에는 최고의 맹주였으니까요. 미얀마 일부 지역, 태국 북동부, 심지어 말레이시아 지방까지 세력을 뻗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앙코르와트에 새겨져 있는 부조, 그 부조에 보면 크메르 제국이 타 지역에 대한 정벌을 나갈 때에 용병으로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타이 군인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용병의 팔자라서 나가기 싫어서 눈물까지 징징 흘리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는 게 앙코르와트의 부조입니다. 앙코르와트는 12세기에 수리아 바르만 2세라는 크메르 왕이 만든 것이고, 당시가 캄보디아 전 역사를 통하여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100년대 중반 12세기는 타이족들이 아직 나라를 만들지도 못하고 있던 시절이기도 하죠. 중국 남쪽에서 서서히 이주를 해오던 타이족들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나라를 건국하기 시작하는 무렵은 13세기경부터 시작합니다. 1200년대죠. 12세기 크메르족이 강성하던 앙코르와트가 만들어지던 무렵에는 떠문떠문 아주 일부가 들어와서 아직은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였기에 앙코르와트 부조에 새겨진 것처럼 남의 나라 용병으로 또 더부살이로 그렇게 먹고 살고 있었던 타이족, 그랬기에 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북쪽 치앙라이 지역에서 난, 그리고 수코타이 왕국, 아유타야 왕국, 이렇게 타이족들이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앙코르 제국, 크메르족들이 힘을 못쓰고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하는 시점, 그 시점은 타이족들이 나라를 건국하기 시작한 13세기부터로 보입니다. 앙코르톰을 건설한 자야바르만 7세, 그 무렵에 잠시 번영하기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크메르족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쪽을 못 쓰기 시작하는 무렵이 바로 13세기 정도죠. 13세기라는 것은 동남아시아에서 타이족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무렵과 바로 딱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베트남 남부 지역에 있던 참파족들이 톨레삽 호수를 통해서 캄보디아를 괴롭히기도 하였지만 캄보디아에 그다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걸로 보이는 게 톨레삽 호수 전투, 이 전투에서도 크메르족이 참파족을 물리치고 있는 장면들이 앙코르톰 아시죠? 앙코르톰에 있는 바이온 사원, 그 부조에서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바로 타이족, 사얌족이라고 하는 태국이었습니다. 번영기를 누리던 시절 앙코르와트, 앙코르톰을 건설하던 크메르 왕국, 절치부심하고 누울 데가 없고 살 곳이 없어서 남의 지역으로 유랑하듯이 이주해 왔던 타이족. 앙코르 유적지는 인도 차이나 반도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거대한 토목공사입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의 백성들이 동원되었고 쿨렌산에서 돌을 채취하고 평평하게 만들기 위하여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돌끼리 서로 얹혀놓고 맞부딪혀서 깎았답니다. 그것도 수백 킬로, 수톤이 넘는 사암을 갈고 갈아서 돌 하나를 만들어내었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크메르 백성들 등골이 빠지고 휘어졌을 건 뻔한 노릇일 겁니다.
어떤 국가이든지 일개 인간이든지 개인이든지 항상 잘 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길사가 있으면 흉사가 있는 것이고 장성이 있으면 또 하락이 있는 거죠. 라이언이 볼 땐 말입니다. khmer 제국은 잘 나갈 때 제대로 운영을 못한 데 있다고 보입니다. 잘 나간다고 해서 수만 명의 백성을 동원하고 앙코르와트를 만듭니다. 앙코르톰을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햇살, 햇볕 이거 장난 아닙니다. 트여진 공간에서 그것도 대낮 땡볕에서 돌을 채취하는 것도 힘든데 밀고 밀어서 깎고 다듬고 40km가 넘는 현장까지 또 운반하고 현장에서 건설을 위한 작업을 또 했을 테고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을 보내었을 당시 khmer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비슈누 신을 위하여, 왕이라는 인간이 묻힐 장소를 위하여 오래되어서 기간이 잘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만 40여 년 정도라고 기억합니다만 백성을 동원해서 만든 것이 바로 앙코르와트라는 것. 앙코르와트의 그 장엄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khmer족 백성들은 죽어나갈 맛이었을 겁니다. 좀 잘 나간다고 뻗대고 살고 있는 와중에 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양, 이 타이족들이 어디에선가 나타나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야금야금 손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갈 때가 더 없던 타이족, 물러날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니 죽고 나 살자, 이런 마음가짐이죠. 그러니 당연하게도 타이족들이 인도 차이나 반도를 야금야금 거의 다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벌써 정신력에서조차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게 khmer족과 타이족이었습니다. 수코타이 왕국, 아유타야 왕국, 얘네들이 khmer 제국을 살짝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khmer 제국이 가지고 있던 영토들 대부분이 타이족에게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타이족들은 수시로 khmer족들을 찝적거렸습니다. 물 그리고 수로 khmer족들이 번성하던 시절 앙코르 제국 시엠립 곳곳은요 메콩강에서 역류하는 톨레사 호수의 물을 끌어들여서 엄청난 물을 이용해서 도시 곳곳에 아주 촘촘하게 수로 신경망을 만들었죠. 또 중요한 곳마다 거대한 배자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여행 가시면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흔적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쪽에는 서바라이, 서쪽의 인공호수에는 아직도 거대한 호수가 넘쳐나고 있고 동바라이, 앙코르와트 주변에는 거대한 회자, 시내 곳곳에서도 아직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그런 것. 거대한 토목 공사를 하면서 백성들은 지치고 힘든 상태인데 생전 보지도 못한 타이족들은 찝적대고 언제 물 관리합니까? 물 관리할 틈이 없어집니다. 도시가 망가지는 거죠. 수로가 망가지면 도시를 돌아가게 했던 신경망이 무너지고 물 관리가 안 되니 농사로 먹고 살던 나라 경제까지 무너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거대하고 강성했던 앙코르 제국의 영광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먹고 살 게 없어지고 도시 기능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거대한 돌덩이에 묻혀서 살면 뭐합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다 팽개치고 그냥 떠나버린 거죠. 숲속에 팽개쳐 놓고 말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멋진 궁궐도 아니고 장만 사원도 아닙니다. 사실은 내온을 일용할 한 톨의 양식이 더 필요한 겁니다. 자, 더 할 말은 많습니다만 캄보디아와 태국의 과거를 비교해 보았고요. 다음은 그래서 현재 태국인과 캄보디아인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되어 있나, 어떤 국민성을 가지고 살고 있나 하는 식으로 다시 현재의 두 나라를 다음 기회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의 생각이었습니다.